안녕하세요. 정치권의 복잡한 현안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정치펀치 배성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치펀치 배소빈입니다.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으로 인해 국회에서 김남국 방지법이 통과됐습니다. 이제 국회의원은 자산 신고를 할 때 가상자산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네, 오늘은 국민의힘 김병민 최고위원님 모시고 각종 현안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네, 한 달여 만에 저희 다시 초청했습니다. 네, 이제 맞습니다. 김남국 의원에 대한 이야기 먼저 짚어보도록 네. 예. 하겠습니다. 국회에서 이제 김남국 방지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제 22일에 국회 정개특위에서 국회의원 재산의 가상자산도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이제 만장일치로 의결이 됐는데 시행일 같은 경우에는 내년 3월에나 돼야지 이제 시행이 예. 된다고 해서 너무 늦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이번 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어떤 분위기, 예. 입장 어떻습니까? 뭐 당연한 수순이라고 보는데 정작 해야 되는 우선순위가 있거든요. 그렇죠. 우선순위를 지키지 않고 자꾸 지역적인 것부터 끌고 와서 본질을 가리는 것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님은 가상화폐 갖고 있습니까? 해본 적이 있습니까? 물었거든요. 네. 갑자기 물타기 하면서 김기현 대표는요 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하, 그분 항상 그래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고 질문에 네. 질문을 하는. 네. 저희가 궁금한 건 김남국 의원이 코인했다는 건 이미 숱하게 알려진 사실입니다. 네. 장경태 의원이 국회에서 얘기하잖아요. 네. 남국이 형 10억 비트코인 돈 많이 벌었던데 아.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녹취가 그대로 드러나는데 옛날 네. 일이에요. 네. 최강욱 의원이 그 유명했던 짤짤이 발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알고 보니 나중에 코인을 얘기한 거였다. 핵심적인 인사들은 김남국이란 사람이 코인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 코인하고 네.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얘기죠. 근데 그랬던 사람을 대통령 선거 때 가장 최측근으로 두고 그때 P2E 게임 관련된 일들 그리고 그렇죠. 가상화폐에 관한 많은 일들을 김남국 의원이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럼 이런 게 다 대통령 선거와 이해 충돌에 맞닿아 있고 그렇죠.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따라서 네. 코인 가격이 막 왔다 갔다 해요. 그렇죠. 네. 거기에 수혜를 받은 게 김남국 의원 아닙니까? 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공직자들 다 이 가상화폐 전수조사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네. 일단 이재명 대표와 핵심적으로 의혹이 가게 되는 7인의 철험의 멤버들 코인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얼마큼 거래했고 갖고 있는지 국민 앞에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목소리에 먼저 답을 하고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코인 뭐 전수조단이 이제 이거를 뭐 등록을 하자는 등 하는데 예. 그 전에 처분해 버리면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금 코인을 보유하고 있었느냐 아니냐 이거 갖고 지금 논란이 있거든요, 분명히. 예. 그러니까 본인이 이익을 얻은 거 아니냐 오히려 본인이 대선 공약을 하면서 네. 그러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는 답이었고 거기다가 이 나중에 뭐 코인 등록한다고 그래봤자 다 처분하면 네. 누가 알겠습니까? 이미 다 지나버려서 3월달쯤 되고 나면 총선 코앞이기 때문에 네. 그냥 어영부영 물타기 지나가면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빨리 좀 답을 주셔야 될 게 김남국 의원과 가까이 있었던 많은 사람들의 네. 의혹들이 증폭됩니다. 그렇죠. 내부 정보를 이용했으면 김남국 의원 혼자 혹시 그 내용을 알고 접근했을까? 아니면 여기에 같이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없을까? 그렇죠. 네. 그리고 거기에 같이 코인에 가담한 사람은 없을까? 합리적인 의심이잖아요. 당연하죠. 하나 더 이재명 대표한테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네. 김남국 의원이 위믹스라는 코인을 대량 매입했던 게 2021년 가을부터입니다. 네. 대통령 선거를 몇 개월 앞둘 때죠. 그렇죠. 당시 대선 주자 사람들이 말함과 동시에 코인 가격이 막 움직일 텐데 출렁출렁했죠. 그 10월 이후 11월 달에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로 무슨 공약을 내냐? 전 국민에게 가상화폐를 주겠다는 그렇죠. 황당한 공약을 합니다. 맞아요. 김포공항을 이전시키면서 그 부지 개발이익이 조 단위로 나오는데 네. 그 엄청난 돈으로 가상화폐 다 줄게 라고 하니까 그 다음날 언론 사설에서도 투기판을 만들 셈이냐 네. 정의당도 비난하고 난리가 났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가상화폐 투자자들의 거래를 보호하는 그런 긍정적인 게 아니라 이게 뭔가 꼼수가 있는 것 아니야? 그렇죠. 라고 의심하기 충분한 일들이 대선 내내 이어집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묻는데요. 이재명 대표님 코인 거래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리고 더불어서 철험의 7인의 멤버들 김남국 의원과 가까웠던 인사들 코인 거래 내역과 보유 내역이 있는지에 대해서 국민 앞에 먼저 소상히 밝히길 바랍니다. 그렇죠. 네. 이재명 대표는 대선에 지고 나서 곧바로 주식에 투자를 했어요. 주식의 진심인 분. 방산주에. 네. 야, 이거 저 사람들이
저분의 멘탈은 뭘까 이런 생각했는데 코인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잠시 잊고 있었던 그 안부수씨라고 있잖아요. 네, 아세요? 네. 그 북한 문제 때문에 실형 받았던 바로 네. 그 사람. 거기가 과거 있는 기사들 검색해 보면 이재명 코인 언급하면서 맞아요. 그때 한참 뉴스가 되다가 사그라들었는데 네. 네.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지켜보면 코인과 이재명 대표 가상화폐 네. 이런 논란의 연결고리들이 늘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렇죠. 그 의혹이 본인도 불편할 거잖아요. 왜 내가 의심을 받지? 그럼 이제 공개해야죠. 공개하면 되지, 깔끔하게. 나 그런 거 없다. 네. 다 공개하겠다. 어. 근데 이런 얘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요. 김남국 김기현은요. 의원을 오히려 비호하는 아. 모습을 보이니 네. 이상합니다. 아, 김기현 대표가 먼저 까고 네. 당신도 까자 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도 좋네요. 김기현 대표 했을 리가 없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코인 아마 투자하는 방법도 모를 이거 거예요. 막 얘기하면 본인이 되게 당황해요. 이게 뭔지 모르니까. 네, 그리고 지금 네. 보면 이 윤재욱 국민의힘 대표가 김남국 의원 코인 관련해서 야당 대선 자금으로 쓴 게 아니냐. 네. 예.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야, 이 정말 이재명 대선 자금으로 쓰였다. 그러면 이게 더 커지는 거 아닙니까? 네. 혹시나? 연결고리는 일단 김남국 의원이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가방을 들고 다니면서 네. 수행을 했던 인사이기 때문에 네. 뭐 이렇게 비속어까지 섞여가면서 굉장히 가까웠던 인사로 분류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난 다음 김남국 의원의 코인 문제가 터져 나왔을 때 네. 440만 원 딱 보여주면서 네. 난 이거밖에 돈 뺀 거 그렇죠. 없는데 네. 예. 너무 자신 있게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TV조선에서 단독으로 빵 하고 치고 나오니까 네. 2억 얼마인가요? 2억 2억 5천. 2억 5천만 5천이 다른 계좌를 통해서 네. 그렇죠. 현금화시켰다. 연결되죠. 네. 네, 라고 나오니 음. 이쯤 되면 김남국 의원이 빨리 김어준 씨 방송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장 멀리 있어도 네. 전화 연결해서 김어준 씨 유튜브에다가 네. 사실 아니다 라고 네. 얘기를 해야 정상 그렇죠. 아니에요? 네. 묵묵부답 말이 없고 네. 그렇죠. 지금 김남국 의원은 사라진 지 오래됐고 네. 네. 지금 지금 클리앙만 접속을 하고 있다고 하죠. 예, 그러니까요. 그 친야 성향의 커뮤니티라고 아하. 불리는 클리앙에 접속을 해서 네. 공감을 이른바 누른 공감을 게. 꾹 아하. 꾹 변호사가 꾹 눌렀다는데 아. 그 아이디가 꾹 변호사라는 네. 거잖아요. 아, 그렇군요. 그거를 또 사람들이 찾아 들어가서 예. 이게 맞는지 아닌지를 살펴보니 거기에 쓰였던 아이디가 있는데 영문 아이디가 네. 이게 옛날 김남국 의원이 중앙대학교 학생이던 시절 증권 투자대회에 나가서 맞아요.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예. 네, 네. 그 선수의 기질을 아이디랑 보여줬던 그때 아이디랑 네. 똑같다는 거. 똑같아서. 네. 그러니까 지금 일주일째 예. 지금 뭐죠? 가평유에서에서 발견된 네, 지 저희가- 일주일째 지금 감동 잠적하고 소식. 있는 네. 상황이죠. 본인에게 불리한 뉴스들이 쏟아지는데도 네. 가만히 있잖아요. 네. 처음에 이 내용을 한동훈 장관을 끌어들이면서 정치 공세 운운했는데 음. 그렇게 당당했던 김남국 의원은 어디 갔습니까? 네. 한 가지 더. 음.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 숨어있는 김남국 의원을 위해서 네. 대한민국 국민의 혈세는 지급이 되고 있다는 거죠. 어. 김남국 그렇죠. 의원과 김남국 의원실의 보좌진들에게. 네, 네, 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중은행 계좌가 아닌 업비트 연결 계좌로 2억 예. 5천만 원을 나눠서 인출한 정황이 확인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확인한 이후에 업비트 이외에 또 거래소와 연결된 계좌에서도 또 현금 인출의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의혹이 고구마 줄기 캐듯이 계속 나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본인도 지금 처음에 얘기했던 일이 하나둘씩 다 팩트랑 어긋나니까 더 이상 말을 말을 못하는 못하는 거죠, 것 지금. 같고요. 네. 그리고 김남국 의원의 이런 일들을 이제 본인은 탈당했으니까 네. 무소속으로 꼬리 자르기를 시킨 것처럼 그렇죠. 민주당은 입을 닫고 네. 있는데 네. 누가 뭐래도 이 무늬만 탈당이지 음. 김남국 의원은 민주당의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네. 그렇죠. 그럼 그렇죠. 이런 일들에 대해서 민주당도 입장을 좀 내야죠. 음. 아, 이거 뭐 잘못한 거 있으면 딱 입 예. 닫고 그냥 탈당시킨 다음에 끝. 끝. 예. 얼마 전에 지방 의원들 저 문제가 막 생겨갖고 성추행 문제인가요? 네. 네. CCTV까지 어, 공개돼서 난리가 나니까 거기도 탈당. 끝. 탈당 끝.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나서 지금 민주당이 P2E 관련 코인 관련한 청문회를 하자고 그래요 지금. 근데 이거 지금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누굴 청문하겠다는 겁니까 이게 지금? 가장 문제가요. 네. 문체위가 네. 게임 관련된 일들을 상시적으로 이 관련해서 같이 하는 해당 상임위 아닙니까? 네. 가장 문제가 되는 게 P2E, 네. 그 플레이 투 어니라 해서 네. 게임으로 네. 돈을 버는 건데 네. 이게 자칫 잘못해서 나가게 되면 게임 안에서만 돌아야 되는 게임 머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비트코인, 가상화폐 등과 연결돼서 밖으로 빼낼 수 있게 되면 네네. 이게 그렇죠. 사행성이 되고 이게 바다 이야기 아니에요. 바다 이야기죠. 똑같죠. 그러니까 네. 전 국민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생각해서 네. 이거는 안 됩니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들과 관계없이 김남국 의원 등 일부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의미 있는 것처럼 얘기했다면 심각한 문제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리고 지금 그 앞서 제가 문제를 제기했던 전문가 위정현 게임학회장인데 네. 게임학회장이 가장 이 문제가 터져 나왔을 때 얘기했던 게 네.
P2E 관련된 업체와 국회 입법 로비를 봐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서 국회의원뿐 아닌 보좌관까지 전수조사했다. 네.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청문회가 필요한 대상은 이른바 문체위에 있는 의원 나리들이 쫙 앉아서 업계 사람들이랑 사람 데려다 놓고 청문회하는 게 맞습니까? 국민 청문회에서 국민들이 전문가들이 문체위에 있는 국회의원들 딱 데려다 놓고 그 사람들이 청문회하는 게 맞습니까? 그렇죠. 청문회를 받아야 될 대상들이 자기들이 청문회하겠다고 아하. 하니까 네. 국민들이 납득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청문회하겠다 그러면 문체위에 있는 의원들 네. 그리고 보좌관들 코인 내역 거래 내역부터 일단 다 까고 시작하죠. 아, 예. 그게 맞네요. 안 한 입장료가 분들이라면 모르지만 했다면 이 사람은 했다면, 이해관계자가 예. 빼야죠. 일단은 그거부터 다 공개하고 시작하시죠. 아, 그렇죠. 그리고 사실 위메이드가 네. 지난 3년간 예. 국회를 14번이나 찾아왔다면 14번. 그래서 14번 찾아서 누굴 만났는가? 그러니까요. 그 사람들 중에서 문체위 의원 보좌진들 그러니까요. 중에서 나는 만났다 안 만났다를 먼저 자진 신고하고 시작하십시오. 그렇죠. 네. 만날 수는 있어요. 만날 수 예. 있지만 부당한 로비를 받아서 뭔가를 받았다거나 이러면 그렇죠. 범죄죠. 범죄죠. 네. 근데 그런 얘기는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고 네.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는 진실을 고백하지 않는데 네. 갑자기 엉뚱한 방식으로 물타기 하듯이 이슈를 그러니까요. 끌고 가려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국민들이 보기에 속이 네. 타지 않죠. 그렇죠. 그리고- 물타기 물귀신. 네. 아, 그리고 지금 또 목이 문제인 타네요. 게 위정현 게임학회장의 가족들이 지금 살해 협박을 예. 받고 있다고 아, 하죠. 이 아무래도 참. 개딸 등 이런 강성 지지층의 행위가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해서는 안 될 범죄입니다. 네. 이거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되고요. 네. 이렇게 누군가의 대상으로 협박하고 가족에 대한 위해성 성격의 발언한 사람들 누가 있는지를 밝혀야 되고요. 그렇죠. 제가 위정현 회장이랑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네. 방송하면서 한 두어 번 뵀어요. 네. 그 나와서 과거에는 이재명 캠프에 몸담았던 분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근데 본인이 느끼기에는 그 당시에 게임 산업 발전은 중요하지만 이른바 P2E처럼 게임 내에서 융통돼야 되는 그 내용들이 돈이 밖으로 빠져나가면 네. 큰일 난다고 생각하고 본인은 아니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 사명감을 갖고 지금 와서 보니까 온갖 범죄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보이니 하나둘씩 전문가의 발언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게 꽤나 위험하고 어. 못마땅했는지 대상으로 압박하고 협박하는 일들을 계속하게 된다. 그렇죠. 네. 있어서는 안 되고요. 그분의 울먹이는 그 모습을 쭉 저도 같이 봤는데 이런 분들 보호해야 됩니다. 아, 그렇죠. 예, 그렇죠. 철저하게 우리 국가와 사회가 보여야 되고 어떤 몰상식한 사람들이 그런 협박을 가했는지 그러니까요. 네. 반드시 끝까지 찾아서 법적 처벌이 필요하다면 그런 처벌까지 이어져야 그렇죠. 된다. 그러니까 네. 어떤 뭐 전문가가 얘기한 게 자기 생각이 틀렸다. 그래서 예. 논리적으로 이런 건 틀린 거 아닙니까? 얘기하는 건 좋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감정적으로 네. 욕하고 거기다 협박까지. 협박하고. 이거는 아니죠. 정말. 예. 아, 근데 우리 개딸들이라고 하는 분들 뭐 꼭 그분들이 다 그런다는 건 아니지만 일부 분들이 네. 이런 상당히 볼상식하고 어떨 때 보면 예. 범죄와 가까운 행위들을 하는데 네. 이거는 좀 제발 좀 지양했으면 좋겠어요. 네. 특히 뭐 제명인의 마을 주민들 네. 팬카페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저도 하도 뉴스가 돼서 네. 한번 들어가 봤어요. 네. 제명인의 마을 팬클럽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가서 본문을 들어가지는 못하는데 네. 제목이랑 그 내용들이 쭉 다 뜹니다. 아, 예, 예. 네. 그래서 그날 어젠가 그젠가 들어가서 보니까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고민정 의원이 네. 이제 그 약간 비판적 어조의 발언들을 김남국 의원 등에 예. 쏟아내고 난 네. 다음 가니까 전체 글이 다 고민정 의원으로 고배가 돼 있더라고요. 어. 예. 야, 그렇게 이렇게 계속 강성 지지자들이 문자 폭탄도 보내고 비판을 예. 너무 세게 하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민주당에서 제명되는 일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당원이 제명이 된 거는 최초 사례이긴 한데 이 제명을 계기로 개딸들과 어떤 선긋기를 시작한 것인지 아니면 네. 좀 일회성의 조치에 그칠 것인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은 저는 이재명 대표가 조금 더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봐요. 네. 앞서 얘기했던 제명인의 마을에 들어가면 공지글로 김남국 의원이 힘을 내라는 얘기가 공지글에 올라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한마디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김남국 의원은 힘을 내야 될 대상이 아니라 네. 관련 온갖 불법 의혹에 대해서 소명하고 즉각적인 윤리위를 절차에 따라 징계를 해야 되는 징계 대상입니다. 네. 그럼 그런 얘기도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재명 대표는 입을 다물고 있고 그렇죠. 또 민주당의 양희 원영 의원 등 핵심적인 강성층 네. 의원들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맞아요. 김남국 의원 네. 문제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이른바 특정 지지층만 갖고 얘기할 게 아니라 그 지지층들과 함께 공동 운명처처럼 돼 있는 당의 지도부의 핵심 의원들이 문제거든요. 네. 그렇죠. 그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정치 변화를 위해서 이 바꾸겠다는 노력이 없으면 예. 뭐 이렇게 한 명 정도 제명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일이라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이 김남국 의원이 윤리위에 제소가 됐는데 그래서 예. 제명해야 된다. 정말 제명해야 될 사람은 김남국이다 하는데 실제 제명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고 이게 시간 끌기 아니냐. 네. 국회 윤리위 지금까지 징계한 게 뭐 얼마나 있느냐. 다 한 2건뿐이라는데 그것도 다 손방망이고 예. 엉뚱한 걸로 징계하고. 그러니까 지금 김남국 의원 제명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지금. 제명이 가능한 가능성이 하나 있는데요. 네. 윤리위에서 징계되는 경우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네. 근데 과거에 여야가 합의해서 이 사람 제명하겠다. 네. 그 윤리위에서 빵빵 때린 적이 있어요. 아 예. 그 당시 과거에 있었던 신모 의원 이렇게 성 문제로 막 아, 불거졌던 네. 모 의원이 있었는데 여기서 다 같이 합의해갖고선 징계하고 본회의에 올라가서 이제 때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국회에서 제명되는 불명예의 직을 받기 싫으니 그냥 스스로 그만뒀거든요. 아 자진 사퇴. 예. 아. 김남국 의원도 지금 네. 자 국회의원직에서 역사의 헌정사에 기록되는 거예요. 네. 예, 조선시대 왕조에서도 왕이 있다 쫓겨나면 그게 기록되는 것처럼 네. 국회의원직에서 쫓겨나게 되는 건 얼마나 참담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쯤 되면 스스로 물러나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우리 의원들 전체는 김남국 의원이 현재까지 보여주고 있는 일들만으로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으니 네. 자 정리합시다. 하면 김남국 의원 물러납니다. 네. 아하, 네, 그렇군요. 맞습니다. 지금 이렇게 김남국 의원 관련된 의혹이 계속 커지면서 예. 총체적 남국이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예.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 대폭 하락을 했습니다. 42.4% 정도로 지금 집계가 됐는데 아무래도 청년 세대들의 분노가 반영됐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첫 번째는 위선이죠, 위선. 네. 가난한 척, 정의로운 척. 그러니까요. 이렇게 얘기하고서는 떨어진 신발 얘기하다가 수십억인지 수백억인지 지금 알 수가 없을 정도로 네. 뭐가 계속 나오잖아요. 저도 그렇고 우리 김남국 의원 아는 사람들 많아요. 같이 네. 옆에서 봤을 때. 근데 내가 알던 김남국 의원이 그랬다고 하니까 그 상대적 박탈감과 허탈함 이런 모든 일들 이루 말할 수 없는데 그러니까요. 네. 젊은 청년들이 볼 때는요. 제가 주변에 있는 대학생들 20, 30대들이랑 얘기를 좀 해보니 코인 관련된 어플을 거의 대다수가 다 지웠다는 겁니다. 아. 처음에는 이게 이제 어른들은 다 부동산 돈을 벌었는데 네. 우린 목돈도 없고 그렇죠. 가상자산으로 새로운 한번 부의 축적을 해보겠다. 네. 막 달려들었는데 코인 버블이 막 무너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네. 이른바 잡코인들의 사기성 성격의 행각들이 막 짙어졌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투자했다가 내가 갖고 있는 작은 돈마저 다 날린 청년들이 많아서 맞아요. 야, 너 코인으로 돈 벌었냐? 물어보면 투자했던 거의 대다수가 그렇죠. 한때 벌었을지 모르나 마지막 게임에선 다 잃었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근데 김남국 의원은 돈을 이렇게 벌어? 그리고 수십억의 돈을 잡코인에 이렇게 베팅할 수 있었다는 건 배짱과 전문성이 아니라 내부 정보 없이 가능하겠냐.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아니,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게 평범한 20, 30대 청년과 국회의원 법사위 그렇죠. 의원으로 있는 김남국 의원 차이가 네. 얼마나 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불공정한 방식으로 코인 거래가 이루어졌던 것 아니냐라는 네. 생각을 하니 더더군다나 참을 수가 없고 음. 근데 그런 문제가 불거졌는데도 별 문제가 없다는 듯이 민주당이 처리하는 걸 보니까 네. 더 화가 더 나서 화가 나죠. 그게 지지율에 반영이 됐다고 그렇죠. 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이 돈봉투 관련해서 네. 지금 윤관석 의원이 예. 어제 검찰 들어가갖고 다 하기 전에는 네. 진실을 밝히겠다 하더니 묵비권을 행사했다는 거예요. 입 딱 닫고. 네. 근데 전에 보면 이재명 대표도 진실을 밝히겠다 네. 하더니 검찰 가서 묵비권 행사했어요. 네. 김남국 의원 진실을 밝히겠다더니 잠적했어요. 잠적. 이 뭡니까 이분들? 입만 열면 시작은 윤석열 검찰, 그 다음은 한동훈 장관 네. 이렇게 이어 그리고 정치 탄압, 네. 검찰이 기획 수사 네.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 없던 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돈봉투 사건 녹취록이 있잖아요. 네. 오빠, 응? 그러니까 오빠, 나머지도 다 해야 돼. 그러니까 윤관석 네. 총장이 뭐 다 못했다는 거잖아요. 네. 녹취록 보니까. 그러니까 오빠 이거 나머지는 다 해야 돼. 그래서 그래 이거 이렇게 얘기했던 게 다 드러나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럼 이거는 검찰이 없던 걸 만들어낸 게 아니니까 그렇죠. 윤관석이 해명을 해야죠. 이 녹취는 이렇게 나온 겁니다. 아하. 난 실주를 한 적이 없습니다라든가. 네. 근데 그런 얘기는 하나도 하지 않고 검찰이 가니 할 말이 없죠. 아, 할 말이 없죠. 더군다나 윤관석 의원 같은 경우는 돈봉투를 누군가 만들었을 사람이 있고 네. 그 돈봉투를 국회의원들한테 전달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전달한 사람으로 지목이 돼 있고 그렇죠. 그리고 송영길 대표로부터 전당대회 끝난 다음 사무총장이라는 요직에 임명을 받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강래구 씨라는 사람이 네. 얼마 전에 구속됐잖아요. 네. 근데 기사 나온 걸 보니까 이게 좀 얘기를 한 것 같더라고요. 조사를 통해서 몇몇 의원들이 특정이 됐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가 나오는 거 네. 보니까 이정근, 강래구 두 사람이 수사를 받으면서 뭔 얘기를 하긴 했을 것 그렇죠. 같은데 했겠죠. 그러면 윤관석 의원이 가서 그 얘기에서
무슨 할 말이 있었을까? 네. 그분도 국회 검찰 수사에선 할 말이 없었을 텐데 네. 이제 곧 구속영장이 국회로 혹시라도 날라오면 네. 그때는 좀 방탄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아이고, 예. 근데 제가 볼 때 여지없이 또 방탄 시작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건 진짜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리고 본인들이 얘기한 것처럼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내가 그 정치 검찰에 덫에 쌓인 거라면 대한민국 사법부가 구제해 줍니다. 모든 국민들은 다 그렇죠. 영장 실질 심사를 법원에 받는데 문제가 잘못된 수사면은 네. 영장 기각이 되겠죠. 네. 네, 그래서 이번만큼은 더불어민주당이 그 방탄 좀 내려놓고 네. 제대로 수사받을 수 있게 좀 해주십시오. 그렇죠,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이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예. 서거 14주기를 맞았습니다. 여야 정치권이 총집결을 했는데 박광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노무현의 유산을 잃어가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고 뭐 도덕성 추구, 당 혁신에 대한 목소리가 좀 나오긴 했는데 이번 서거 14주기를 기점으로 민주당의 어떤 자성의 노력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뭔가 좀 진지하게 반성하고 혁신하기 위한 노력이 네. 있어야 되는데 이른바 노무현 정신을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도 유리한 데만 막 끌어가지 않습니까? 네. 게다가 한덕수 총리가 와서 그래도 추도사를 하는데 네. 막 야유 보내고 하는 게 노무현 정신이랑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갈리긴 합니다만 네. 갖고 있었던 긍정적인 유산들이 꽤 있어요. 네. 저는 노 전 대통령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명언들이 있는데 네. 어떤 단어가 생각나냐면 원칙 없는 승리를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원칙 있는 패배가 낫다. 아하. 오. 네, 얼마나 훌륭한 말입니까? 네, 네. 근데 돈 봉투 돌려서 선거 승리하는 건 원칙이 없는 일이잖아요. 예? 그렇죠. 코인 가지고 자기는 뭐 정의로운 척, 돈 없는 척 위선해놓고 네. 뒤로 몰래 코인 하는 거 다 이상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노무현 정신을 좀 받드는 정당이라면 네. 과거에 있던 노 전 대통령은 부끄럽지 않게 지금부터 그렇죠. 민주당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아마 저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아마 한심할 거예요. 지금 내가 있던 정당이 저 정당이 맞나 싶을 거예요. 나의 정치적 불이익이 있더라도 네. 그래도 옳다고 생각되는 일에서 자신의 소신을 끝까지 가져갔던 게 노 전 그렇죠, 대통령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소신은 온데간데 없고 정치적 이해관계에만 그렇죠. 골몰해 있으니까 안타깝죠. 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 민주당이 지금 이제 이런 당내 위기를 겪으니까 네. 여지없이 또 다시 들고 나온 게 반일, 아. 친일몰이 이거예요. 아. 지금 후쿠시마 시찰단 갔는데 가기 전부터 뭐 산무 깜깜이 시찰이다, 뭐 유람단이다, 뭐 깎아내리는데 아니 검증하라고 그렇게 요구해놓고 검증하러 막상 가는데 가기도 전부터 이렇게 깎아내리기만 하는데 이건 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민주당 의원들한테 물어봤어요. 방송 같이 나와서. 아니 문재인 정부에 몸담으셨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네. 불과 1년 전까지 집권당이었고 네. 또 나라의 국정을 책임졌던 문재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결에서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죠. 할 말이 없죠. 의원님들은 뭐 하셨습니까? 네. 할 말이 없잖아요. 오히려 당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나와서 IAEA가 법적 절차에 따라 한다면 막을 길이 없다라는 방식의 얘기를 했는데 맞아요. IAEA 거기 찬성을 했어요. 우리가 IAEA에 같이 참여를 해갖고 참여까지 했잖아요. 국제적인 공동 대응으로 이 문제를 네. 바라보지 않습니까? 네. 저도 걱정되죠. 아, 후쿠시마 그렇죠. 오염수가 나와서 혹시나 해양 생태계를 오염시킬까봐 네. 대한민국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태평양 연안을 비롯한 그렇죠. 전 지구적 일이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함께하는 겁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까지 노력했는데 윤석열 정부가 국민들의 걱정을 반대하는 방식으로 가게 되면 비난해도 돼요. 네. 자기들은 아무것도 한 게 없고 그리고 하라 그래서 그래도 대한민국이 개별 국가로서 시차단까지 가서 그러니까 처음이잖아요. 마지막까지 검증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데 그걸 이렇게 비난하면 됩니까? 아, 그러니까요. 그리고 단장인 유국희 단장 같은 경우는 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인사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아, 그리고 거기에 가는 분들이 정치인이 간 게 아니에요. 전문가가. 다 전문가들. 예. 거의 아마 이 수행하러 가는 한두 명 빼고는 대부분이 전문가예요. 맞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뭐가 그게 아쉬워서 거짓말 하겠어요. 뭐 하겠어요. 우리가 못하는 건 못하지 할 수 있는 건 끝까지 다 해보겠다고 한 건데 그럼요. 일본의 협조까지 받아가면서 근데 너무 심하다 이죠. 결과가 나오면 그때 과학적인지 아닌지 예. 그걸 살펴볼 필요 있지만 시작도 안 했는데 이러면 그럼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래서 이거 완전히 어떻게 보면 어떻게든 친일몰이 해가지고 네. 그리고 뭐 일본하고 회담만 하면 무조건 굴욕회담이고 아니 이게 풀어야 될 건 푸는데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노무현 정신 하나만 더 얘기를 하면 네. 네. 일본과의 셔틀 외교가 시작됐던 게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아닙니까? 네. 같이 하기 위한 많은 그 당시에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이어서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왔고요. 네. 네. 그리고 노 전 대통령 얘기를 하나만 더 하면 네. 그 정치적으로 비판받는 여러 지점들이 있지만 그래도
한미 FTA를 했잖아요. 그렇죠, 했죠. 본인 지지층들로부터 공격을 받더라도 제주 해군 기지도 했고. 국가를 위해서 해야 되는 일들이라면 한 사람이 그래도 노 전 대통령입니다. 그렇죠. 일본과의 문제 속에서 아무리 반일 감정 역사적으로 우리가 풀지 못한 숙제들이 남아 있지만 네. 미래지향적 관계로 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들이라면 네. 오히려 그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정치를 받드는 건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가요? 네, 네. 지지자들 국민들로부터 다소 여기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이해관계에 지지율을 좀 잃어버릴지 모르겠지만 네. 국가가 가야 되는 원칙이 맞다면 내가 감수하고 가겠다. 네. 그렇죠. 이런 정도의 모습을 민주당 의원들도 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징용 문제도 어쨌든 그 돈을 징용 피해자들이 받게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 한일 관계도 풀고 이 대법원 판결로 해서 꼬여버린 이 예. 뭐 청구권 문제도 어떻게든 풀려고 그러는데 막 그걸 친일로 모으는데 거꾸로 지금 기사 나온 거 보면 그 징용 피해자 돕겠다들 시민단체들이 맞아요. 징용 피해자들한테 너 돈 받으면 20% 내. 네. 삥 뜯는 겁니까 지금? 그러면 딱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미함. 윤미향 의원이라고. 위안부 할머니들 아, 사실상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네, 정말 그러니까요. 외교적인 부분 또 국익에 관련된 일들 속에서는 좀 정치적 이해관계들은 내려놓고 했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이고 그러니까요. 제일 민주당처럼 하면 쉬운 게 뭔지 알아요? 해결책들은 다 그냥 온데간데 없이 네. 놓고 죽창가 얘기하듯이 우리 이런 사람들을 방구석 여포라 합니다. 아 어, 방구석 여포. 밖에 나가서 한마디도 못하고 예. 그냥 계속 자기 지지층들을 대상으로 그렇죠. 했던 정치 레토릭만 반복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고 나서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네. 망하는 거죠 그냥. 예, 그 나라와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 네. 또 국익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죽창가 들고 아무리 해봐야 남는 네. 거 없고요. 오히려 옛날에 국권 빼앗겼던 그런 일 반복돼요 잘못하면. 네. 그러니까 일본과의 관계가 슬기롭게 조율되면서 아니 기시다 총리가 대한민국에 와서 자기 마음을 담아 사과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일본의 히로시마 위령비에 그러니까요. 참배했던 거는 이것마저도 뭐라 그래요. 글쎄요, 뭐 아니, 그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뭐가 잘못됐다는 건지. 거기에 대한 피해자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얼마나 한이 맺혔는데. 대통령이 와줘서 처음으로 해서 너무 고맙다. 그 얼굴 표정 보세요. 예. 그리고 기시다 총리가 거기에 참배한 것만으로도 본인들이 전범 국가로서 저질렀던 일들 때문에 원폭이 투하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네. 우리가 또 희생됐고. 거기 가서 고개를 숙였다는 것 자체가 네. 그들이 저질렀던 일들에 대한 총체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거를 뭐 우리가 일본에 이용당했다는 좀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면 글쎄요. 아니 그래도 우리 피해자 그 위령비잖아요. 네. 한인 위령비. 근데 그거를 뭐 그렇게까지 또 꼬고 꼬아가지고 맞습니다. 심사가 저렇게 뒤틀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접근하면 그분들을 위해서 절대로 대한민국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죠. 예, 네, 알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정부와 여당에 관한 이야기 좀 네, 해보겠습니다. 이제 윤 대통령이 G7 외교 일정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G7 회의를 계기로 이제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에 대해서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또 지속적인 논의를 해 나가기로 했다 이렇게 성과를 밝혔는데 오늘 또 윤 대통령 시계도 멋지게 차고 오셨잖아요. 네, 전체적인 총평을 좀 해주시자면요. 네, 외교 무대에 나가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고 국민들께서 흐뭇하다, 네. 참 보기 좋다 이런 네. 인식들이 좀 퍼져나가는 것 같습니다. 외교는 어느 한순간 쇼처럼 짠 하고 뻘쳐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잘한 분이 문재인 대통령이었어요. 쇼는 아주 잘하셨어요. 짠 하고 갑자기 김정은이랑 이렇게 하고 한반도에 평화가 온다. 네. 아, 남북 열차 이제 갑니다 이제. 네. 부산에서 출발해갖고 유럽을 거쳐갖고서는 베를린까지 간다. 네. 그래서 나가갖고서는 철도 개통식도 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다 알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된 거 없죠. 그 핵만 남았어요. 지금 북한 핵하고 미사일만. 네. 그러니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에 대한 지난 외교 과정들을 평가해 보면 저는 대단히 솔직하다. 네. 그리고 큰 포장이 없다. 네. 그래서 맞아요. 다소 더디지만 진정성 있게 뚜벅뚜벅 가게 된다면 네. 국익을 위해서 그 길들이 열릴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미국과도 이른바 바이든 대통령의 마음을 윤 대통령이 사로잡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노래 한 곡 부르면 그때 막 바이든 빵 터지고 다. 네, 요번에도 G7 때 바이든 대통령이 막 예. 반가워하고 뛰어가는 게 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메리칸 파이로 미국민들의 마음을 샀던 것도 그렇죠. 있는데 그 전에 미국을 가기 전 윤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어려움이 봉착할 거라는 걸 모르지 않는데 네. 일본에 가서 아, 그렇죠. 우리가 함께 가자고 손을 내민 거잖아요. 아, 그렇죠. 바이든 대통령이 안 받겠습니까? 기시다 총리도 와갖고서는 대통령이 선뜻 내민 손 때문에 자기 지지율이 막 올라가요. 지금 뭐 50%까지 올랐어요, 정치적으로 지금. 나를 살려준 게 윤 대통령입니다. 근데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고민하기 시작하면 그렇게 하기 어려울 텐데 그렇죠.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또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는 것처럼
자유민주주의를 생각하고 우리가 함께 이 길을 따르는 네. 우리 진영 전 네. 세계를 위해서 함께 움직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에 바이든 대통령도 감명을 받은 것 같고 그렇죠. 말씀 주신 것처럼 G7 정상회의에 옵저버 초청국으로 갔는데 딱 가니까 벌떡 일어나서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 표정과 행동을 보면 네. 아 진짜 국제 정상들이 윤 대통령을 좋아하는구나.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까지 가기 위한 신뢰들을 지난 네. 1년 동안 어. 차곡차곡 쌓아왔다. 네. 그렇죠. 그리고 그리고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외교 이제 갔다 오면은 예. 구설수에 오르는 네. 게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외교 리스크다 이런 말도 예. 있었는데 확실히 좀 분위기가 반전이 된 네. 거죠. 그러니까 지난해 있었던 일들도 사실 본질과 관계없는 좀 지역적인 그 일들이었죠. 지역적인 예전 뭐 바이든이니 예. 날리문이니 참 이게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참모들이 조금 더 잘 미세 조정을 했으면 좋았었던 네, 일인데 맞아요. 그런 게 이렇게 하나둘씩 나왔을 때 리스크 관리 이게 네. 좀 초창기에는 미숙한 네. 측면이 있지 않았나 저희도 반성을 하는데요. 네. 일단 본질이 변하지 않는 상태로서 꾸준하게 뚜벅뚜벅 네. 걸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성과들이 나오고 있다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요즘 윤 대통령 지지율이 3주 연속, 4주 연속 계속 오르면서 예. 지금 39%, 일부에는 40% 넘는 것도 있고 네.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 추세 뭐 계속 갈 거라고 보십니까? 청소까지 어떻습니까? 가야죠. 총선까지. 저도 당선이 좀 돼야 되니까. 수도권 같은 동네에는 우리 네. 대통령 지지율이 그래도 한 45% 이상 정도는 넘어줘야. 아, 네.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 지방선거를 치렀을 때가 네.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 한 17개 정도가 국민의힘이 당선됐는데 그렇죠. 제가 속한 광진구도 무려 12년 만에 구청장을 찾아봤거든요. 아하. 아, 그때 지지율 정도는 회복하기 위해 아하.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45% 정도는 돼야 된다. 앞으로 6%가 더 남았네요. 네, 이왕이면 50% 넘어까지. 네. 아, 그죠. 네. 50%면 그건 굉장한 거예요. 예. 그렇죠. 왜냐면 대통령이 보통 임기 한 2년 넘게 되고 나면 50% 이하로 항상 다 맞아요. 떨어지거든요. 네. 예. 근데 초기에 지지율이 많이 빠졌는데 네. 저는 대통령이 갖고 있는 본심 네. 그리고 우리 국민이 불러낸 대통령이라고 많은 네. 사람들이 네. 정치 경험이 없는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이른바 여론조사 1위로 네. 대권주자 반열에 올려놓은 거잖아요. 네. 그 갖고 있던 저마다의 고민이 있었을 텐데 그거를 초창기 때 다소 좀 잘 보이지 못했던 네. 부분들을 이제 보완하고 네. 뚜벅뚜벅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전 내년 총선 때쯤 되면 정말 좋은 지지율이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김재원 최고위원이 오랜만에 예. 라디오 방송에 출연을 했습니다. 이제 지지자들을 위해서 사퇴할 수 없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고, 총선의 승리를 위해서 역할을 하겠다, 무소속 출마 생각 없다, 뭐 이런 이야기들 했는데 최고위원으로서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네, 아마 김재원 최고위원도 고민이 많겠죠. 음. 본인이 했던 행동들에 대한 반성도 있는 것 같고 또 윤리위원회 결정이 있고 난 다음에 김재원 최고위원이 법적 소송하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그렇죠, 그렇죠. 본인이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당의 결정을 다 따르게 된 거거든요. 아, 네. 그래서 아마 당이 오랜 기간 동안 몸담고 있었던 정치인만큼 본인의 설화와 구설수 때문에 당이 어려웠던 일들을 묵묵하게 또 받아들이고 아. 그 안에서 이제 지금은 당원권이 2년 동안 정지됐기 때문에 네. 잠깐은 당인이 아니지만 네. 그래서 언젠가 돌아올 당인으로서 네. 내가 이 당을 위해 아.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나름의 고민했던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예. 그러면 지금 이제 태영호 네. 최고위원이 나간 자리에 이제 보궐이 돼야 되는데 네. 한 자리가 누구로 지금 보궐이 되는 분위기인가요? 그 왜 눈치 게임이라 그러잖아요. 네. 1 하면 2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선뜻 손을 잘 못 드는 것 같아요. 아. 그 선거인단이 좀 너무 적습니다. 아, 그렇죠. 그 전국위원이라 해서 국회의원, 원외위원장 네. 뭐 등등 해서 한 800명 정도 되는데 네. 여기 내가 손 들고 나왔는데 그 기타금도 4천만 원이에요. 저도 4천원 냈고요. 네, 와. 비쌉니다. 근데 4천원 내고 저희 같은 경우 전당대회를 치면서 선거라도 하니까 네. 나를 알릴 수 있는 기간이 있는데 네. 그 짧은 시간 안에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손을 들었는데 혹시 여기서 안 되면 그러면 그러네요. 총선이 바로 코앞이니까 나의 정치적 미래에 또 데미지를 입진 않을까 고민들도 있을 거고 아.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분위기가 몰아지기를 바라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총선 승리에 도움이 되고 네. 당의 안정적인 관리에도 함께 힘을 합칠 수 있는 좋은 최고위원이 곧 손을 아. 번쩍 들고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네. 오늘 뭐 네. 보니까 그 최고위원님께서 이제 청년 정책 뭐 아. 발표도 예. 하고 네. 그런다 그러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 선거도 다가오고 또 2030 표심도 예. 잡아야 되고 하는데 어떤 걸 준비하고 계십니까 지금? 민주당은 김남국 의원으로 2030의 표심을 아. 저 멀리 멀어지게 모르죠 또 만들었다면 앞으로 2030 청년들한테 코인을 나눠드리겠다고 할지. 김남국 의원의 버금가는 코인을 다 주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2030 청년들이 갖고 있는 실제 고민들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하는데 네. 김기현 대표와 지도부 출범하자마자 제일 첫 번째 했던 행보가 네. 1,000원의 아침밥. 아, 그렇죠. 1,000원의 아침밥. 대박 네. 히트를 쳤죠. 그렇죠, 쳤죠. 그래서 제가 나온 목표가 경희대여서 네. 대표님이랑 경희대 가서 아침밥 먹고 아하. 우리가 확대하겠다니까 민주당이 얼른 보니까 이거 밀렸다면 큰일 날 것 같거든요. 그 전국으로만 다 하자고. 같이 가자 그래서 지금 여야가 손을 잡고 쫙 확산시켰던 아하. 좋은 선례고요. 네. 두 번째는 저희가 토익 네. 유효 기간이 2년인데 네. 아, 네. 너무 짧아요. 그렇죠. 취준생들 입장에선 네. 대통령 선거 때 공약이 공공기관까지 이걸 네. 5년으로 확대하겠다는 네. 건데 네. 이걸 민간까지 5년으로 오. 쭉 확대할 수 있도록 아하. 하겠다라고 하니 이재명 대표가 SNS에 글을 쓰다고요. 네. 그래서 그 좋은 정책 나도 같이 하자. 정책인은 저작권이니까. 아, 저분들은 저도요 이거요? 그래서 두 번을 네. 이재명 대표 민주당이 따라온 겁니다. 저희 아하, 정책에. 그러네요. 네. 오늘 발표한 건 예비군 정책인데요. 아, 어떤 거죠? 네. 예비군들이 예비군에 다녀 아니, 저야 뭐 아, 끝난 예. 지 오래죠. 민방위도 다 끝났고 이제. 예비군들은 여전히 마찬가지로 네.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훈련장이 뭐 경기도 쪽에 있어요. 그렇죠. 근데 거기까지 알아서 오라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가기도 힘들고 그래요, 네. 맞아요. 끝나고 나면 지쳐 있는데 네. 끝나고 집에 가는 길이 너무 괴로워요. 그렇죠. 오. 맞아요. 버스도 제대로 없고 맞아요. 막 그 카풀 훈련장이 한다고 정말 난리고. 막 구석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를 대학 같은 경우는 대학 총학생이나 대학에서 수송버스를 해주는데 네. 아. 이번 올해 초에 양천구에서 네. 예비군들 수송버스를 거점에 딱 지정해갖고 아. 날라주는 버스를 지자체 사업을 한 겁니다. 아, 그거 괜찮아요. 예산 많이 안 들고 네. 사람 너무 좋아해요. 오. 네, 자, 그렇죠. 국민의힘이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라고 오늘 발표한 거죠. 아하. 그럼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들이랑 이제 공문을 곧 내려 보내서 올해 예산 편성해서 내년부터 하겠다고 쭉 할 거거든요. 아하. 자, 그럼 민주당이 이제 세 번째로 또 안 따라올 수가 없을 겁니다.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들도 따라와서 아하. 우리 전국에 있는 예비군들에게 네. 좋은 혜택을 줬으면 좋겠고 예. 네. 대학에서 또 학습권이라고 네. 대학에 있는 대학 예비군들이 예. 예비군 훈련 가면 수업을 못 듣잖아요. 못 그렇죠. 듣죠. 네. 근데 수업을 못 듣는데 출석에 불이익을 받았다는 보도가 작년에 막 쏟아졌어요. 아, 예비군을 그래요? 그거 하면 안 아, 되거든요. 나라의 불을 받고 그럼요. 국방의 의무로 간 건데. 그리고 두 세상에. 번째로 수업을 빠지면 보강이 안 되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선생님 그럼 수업 자료라도 좀 주세요 했는데 그것도 안 준다는 거예요. 어머. 아하. 너무 그때 불공평한데요? 예비군 이런 거 가 있는데 무슨 퀴즈 같은 걸 내거나 네. 간이 시험 같은 걸 보면 그렇죠. 그럼 불이익이잖아요. 네. 세상에. 그래 법이 이 예비군 훈련에 따른 출석 등에서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된다만 규정되어 있는데 너무 모호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행령이나 지침에서 아주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명시해서 아.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라고 주고 최대한 아. 수업을 빠진 학생들에 대한 그렇죠. 수업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오늘 정책 발표를 했는데 아, 네. 다 좋아하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렇죠. 예. 꼭 해야 될 부분이네요. 그러네요. 그거야말로 정말. 그럼요. 의정활동 시간에 코인하지 말고 아이고, 이런 그러니까요. 법 좀 발의를 하지. 아, 예. 아니 법 만들려고 해놨더니 자기 돈벌이하고 그 돈벌이랑 관련된 이상한 법 발의하고 네. 이 참 아유 그러니까요 정말 진정한 국민을 위한 네. 입법 활동 정말 네. 우리 최고위원께서 잘 하고 계시 네. 계셔주시군요. 네. 네. 네 오늘은 우리 김병민 최고위원과 함께 얘기 나눠봤는데요. 아 뭐 이 현안에 대해서도 재밌게 얘기했고 네. 마지막에 청년 정책들 상당히 감명 깊었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화끈한 펀치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